자, 어제 들었던 핀트를 한번 펴주시고요. 어제 여기까지 했었나요? 아, 본문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본문 2 한번 가보겠습니다. 혹시 여기서부터 채워져 있니? 내용들? 프린트물에? 프린트물. 본문 2부터 채워져 있니? 아, 오케이. 파일을 따로 줬다. 자, 이거 이어서고요. 오늘 무거운 거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제 배웠던 내용 약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키워드는 바로 주제통합적 독서고요. 그리고 소재는 소비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소비에 관해서 우리가 총 세 종류의 글을 보는데, 자, 첫 번째 글 같은 경우는 어떤 글이었어? 조선시대 글이었죠? 소비를 해야 된다. 약간 이런 내용이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글을 우리가 읽다 말았는데,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소비, 특히 윤리적 소비에 대해서 읽어봤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윤리적 소비를 생태학적 관점, 환경적 관점,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내용들이 있었다. 알겠죠? 이 세 가지 관점으로 다루고 있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야. 자, 그다음 어제 본문 1까지 했으니까 본문 2 가보자. 자, 본문 2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소제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소제목이 뭐래? 환경 문제, 윤리적 소비를 촉진한다. 아하, 그렇다면 이 본문 2 같은 경우는 생태학적 관점일까, 환경적 관점일까, 아니면 경제적 관점일까? 누가 봐도 환경적 관점이죠. 그렇죠? 소제목만 봐도. 자, 그다음 가보자.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은 뭐가 제시되어 있냐면 윤리적 소비의 개념이 나타나 있습니다. 윤리적 소비란 무엇일까? 윤리적 소비란 환경적 관점에서 윤리적 소비란 이렇대요. 상대적으로 탄소 발생량이 적은 제품을 활용하는 게 바로 윤리적 소비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그 윤리적 소비를 실천할 수 있는 해결 방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자전거를 이용하기.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기. 왜겠니? 뭘 줄여야 되니까? 탄소 발생량을 줄여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육류 대신 채식을 지향하기. 채식을 지향하기. 뭐 저도 몰랐는데 약간 육류를 많이 먹으면 약간 그 탄소가 많이 배출되나 봐요. 그쵸? 자, 근데 이거 틀렸죠? 아, 맞구나. 저탄소지요. 채식하면 저탄소를 지향할 수 있다. 지양과 지향의 차이 혹시 아십니까? 오케이, 좋아요. 그럼 넘어갈게. 자,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첫 번째 실천 방안이었고요. 두 번째 실천 방안은 바로 지역 먹을거리 장려 정책이 바로 두 번째 해결 방안이었다. 실천 방안이었다. 자, 지역 먹을거리 장려 정책을 하면 왜 탄소를 줄일 수 있느냐? 그 이유는 유통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물건들이 왔다 갔다 할 때 뭐가 필요해? 자동차들이 필요하잖아. 그치? 그 자동차들의 이동량을 줄이자는 소리야. 그 방법이 뭐다? 지역 먹을거리를 장려하자는 거지. 그치? 그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소비자의 역할이 또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소비자의 역할은 뭐래? 이거 쉬워요. 환경, 지역 및 기계, 경제, 건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소비하자. 소비해야 된다. 라는 게 바로 소비자의 역할이다. 그냥 무작정 싼 거 사지 말고. 알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제품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 그치? 그래서 이게 진짜 뭐 윤리적인 상품인지 아닌지를 소비자들이 알아 몰라? 몰라요. 그죠?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그런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그 물건을 만든 기업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 제품이 뭘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어떻게 유통이 되는지 이런 정보들을 꼼꼼하게 소비자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그래야 소비자들로 하여금 윤리적 소비가 가능하다는 거지. 그치? 자, 그리고 기업의 노력뿐만 아니라 누구의 노력도 필요하다?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 회사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 자체의 노력도 필요하다. 라고 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윤리적 소비를 위해서. 왜냐면 환경을 보호할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네. 그게 바로 본문 두 번째였습니다. 윤리적 소비를 해야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알아볼 수 있겠고요. 자, 세 번째 본문은 소비를 무슨 관점에서 보는 거? 경제적 관점에서 보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제목도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외치는 경제적. 아하, 소제목만 봐서도 얘가 경제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본문 세 번째에서도 뭐가 나타나 있냐면 윤리적 소비 관점에서의 경제 정의가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도 윤리적 소비의 개념이 나타나 있고요. 본문 2에서도. 그리고 본문 3에서도 윤리적 소비 관점에서의 경제 정의를 설명해 주고 있어. 그렇다면은 윤리적 소비 관점에서 경제 정의란 무엇이냐? 경제란 무엇이냐? 이거래. 해당 제품을 구매하고 낸 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가? 이거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그쵸? 내가 만약에 어떤 제품을 돈 주고 샀어.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낸 그 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가까지 따져보는 게 바로 윤리적 소비 관점에서의 경제정의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본문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사례는 뭐가 있대? 공정여행이 있대. 자, 공정여행이 뭐냐? 여행국가 주민들에게 이윤이 돌아가도록 설계된 여행이 바로 공정여행이다. 자, 이것도 똑같은 개념이야. 뭐 여행객들이 있겠죠? 그 여행객들이 그 여행지에서 약간 돈을 쓰겠죠? 그다음 그 돈은 누구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돼? 그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돼. 알겠지? 그런 걸 따지면서 여행하는 게 바로 공정여행이다. 내가 여행에 썼던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를 생각해보자는 거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시는 공정무역 제품을 선호해야 하는데, 다 사례입니다. 다 사례예요. 예시 사례예요. 공정무역 제품을 선호한다. 자, 그 다음 공정무역 제품을 선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자. 비슷한 개념인데 무조건 싼 거 사지 말고
만약에 어떤 제품이 누군가의 힘든 노력을 통해서 만들었다면 무조건 싸게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노력에 비례해서 돈을 내자라는 게 바로 공정무역 제품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은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의 인터뷰 내용이 나오나요? 한번 본문에서 찾아볼까요? 프린트 말고. 어떤 시민이 나오죠? 그죠? 한 커피 매장에서 만난 땡땡땡 씨. 그다음에 나 퀴즈 한번 내볼게요. 그 땡땡땡 씨는 카페 손님일까 카페 사장일까? 한번 뒤에까지 읽어보면서 한번 대답해보세요. 대화를 잘 봐. 대사를 잘 봐. 그렇지, 카페 손님이야. 그러니까 카페 손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 땡땡땡 씨가 이 가게 제품을 약간 산다. 이 가게 제품을 위해서라면 돈을 낼 수 있다. 일단 사장은 안 되는 소리지, 그지? 사장이 자기 거 사 먹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죠? 얘는 고객이야. 자, 그러면 그 고객이 이 카페 제품을, 카페 음식을 사 먹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돈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겠어? 그 카페는 어떤 제품을 선호하는 거야? 공정무역 제품을 선호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그 소비자, 그 땡땡땡시 소비자 자체도 윤리적 소비를 해야 된다는 관점이 있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음 부분을 보시면 이것도 본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다음에는 누구의 말이 인용되어 있냐면 전문가의 말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이 인용되어 있어요. 자,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다. 그 다음에 뭘 높이는 거야? 바로 신뢰성을 높이는 거야. 왜? 전문가잖아. 그치? 전문가잖아. 자, 그다음 이 전문가는 이 윤리적 소비 관점에서의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대요. 윤리적 소비 관점에서의 경제 정의의 범위를 확장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까 우리가 뭘 알아봤냐면은 이 개념을 알아봤잖아. 그치? 경제 정의의 개념을 알아봤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더 확장할 수 있다는 거지, 그 의미를. 그렇다면 더 추가된 의미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경제 정의의 의미로서. 자, 프린트물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원료와 생산 측의 기업 정신, 상품의 이면성에 담긴 정치 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하는 게 바로 진정한 윤리적 소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 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한다는 것은 무엇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냐? 제 프린트물에 적혀져 있는 것처럼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반영되어 있는 거네. 지속 가능성은 뭐다? 설명해놨죠? 현재 행위가 다음 세대까지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는 게 바로 지속 가능성이 반영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따라서 경제정의라는 건 궁극적으로 내가 제품을 살 때 내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잘 쓰이고 있는가, 그것들을 넘어서 그렇다면 앞으로 이 돈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까지가 궁극적인 경제정의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괜찮죠? 좋아요. 자, 이렇게 윤리적 소비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그림 끝나고요. 마지막 그림입니다. 마지막 글 같은 경우는 좀 공감 가는 내용 아니었나요? 되게 사회적 이슈도 굉장히 많이 됐었죠? 약간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소비했다. 주제는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은 명품 집착, 우울한 한국인의 추상. 이게 바로 제목이야. 세 번째 글. 자, 그래서 이 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뭐가 제시되어 있냐면 국내 명품 소비 실태에 대한 화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명품에 관장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좀만 더 디테일하게 가보자면은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살지만 혹은 행복하기 위해 소비를 사지만 문제는 뭐다? 소비할수록 행복하지 않다. 역설적 상황인 거지. 그치?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데 살수록 행복하지가 않아. 역설적 상황인 거야. 그리고 그게 바로 문제 상황인 것이다. 그리고 이건 약간 TMI 나왔어. 그 본문 보시면은 첫 번째 줄에 이런 내용 있죠.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산다. 그렇죠? 거기서 뭐라고 표현돼 있어? 중의적 의미가 있다 했죠? 본문에 있을 거예요? 안 나타나 있나? 있죠? 없어? 없네. 없구나. 자, 우리는 모두 행복하기 위해 산다. 이게 이중적 의미가 있다. 중의적 의미가 있어. 어떻게 두 가지 의미를 볼 수 있을까? 이건 그냥 재미. 물론 교사는 교과서에 설명이 되긴 합니다. 근데 약간 가볍게 넘어가도 돼요.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그 문장을. 그렇지. 전자는 그것은 뭐야? 영어로 나왔던. 그렇지. 라이프 리 그거야. 뭐 재미를 알아주세요. 뭐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행복하기 위해서 소비를 하지만 소비를 할수록 행복하지 않는 역사적 상황이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다음 보시면은 조사 자료가 인용되어 있는데 상공회의소의 조사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믿을 만한 기관이니까 신뢰성을 높일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게다가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믿을 만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렇다면은 이 상공회의소의 조사 자료의 내용이 뭐냐면은 되게 단순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고가 사치품 시장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무슨 뜻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가를 너무 많이 산다는 거지. 그치? 그런 문제를 제시해주는 근거 자료예요. 네, 첫 번째 부분은 그렇고요.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고가 사치품에 환장을 할까? 그 이유가 다음 본문부터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본문을 보시면은 소제목이 뭐야? 타인의 인정에 목마른 과시소비래요. 한마디로 허세 부리려고 사치품을 산다는 거야. 그리고 어떤 사회초년생의 사례가 제시되어 있죠? 그죠? 본문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떤 사례냐면은 사회초년생, 굉장히 약간 20대 초반, 중후반 정도 이런 사회초년생이 인정을 받고 싶어서 완전히 비싼 차를 산 거야. 근데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왜냐면은 유지비, 기름값 이런 것들이 장난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비싼 차를 사면 뭐해? 타질 못해요. 그리고 유지비도 힘들어. 그래서 결국 후회합니다. 자, 이거 누구의 사례냐면 제 친구의 사례입니다. 제 친구가 22살 때 BMW를 샀어요. BMW를 샀어요. 근데 가끔씩 만날수록 야, 너 오늘 차 타고 왔냐? 근데 못 탔대요. 왜냐하면 기름값이 너무 들어.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아마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차를 사면은 안 타도 돈이 들어가요. 유지비라는 게 있어가지고. 얘가 그거를 견디다 못해가지고 결국 그 BMW를 팔았어요. 미안해 상현아. 지금 녹화 중인데. 지금 녹화 중인데. 왜 놀래요? 왜 놀래요? 제 친구랑 너무 비슷한 사례여가지고 어제 그 친구는 지금 제 유튜브 안 볼 거예요. 자, 다음 한번 가보자. 이 본문 첫 번째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은 바로 자아 존중감입니다. 자, 자아 존중감이라는 건 대략적으로 개념 설명이 되긴 한데 약간 혼자 읽기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만 알아주시면 돼요. 사람들은 자아 존중감이 낮아질 때 뭘로 해소를 해? 물적 사기, 곧 허세 소비를 통해서 자아 존중감을 높이려고 해. 자아 존중감이 낮아지면 그거를 뭘로 메꾸려고 한다? 허세 소비로 메꾸려고 해. 알겠지? 왜냐면은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그게 인간의 종특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심리학적 관점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항상 지위 상승의 욕구가 있대요. 지위 상승의 욕구는 뭐겠니? 더 자신의 지위가 나아지길, 높아지길 원하고 나빠지는 건 원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그러다 보니까 자아 존중감이 낮아지면 어떻게든 높여야 돼. 높이고 싶은 게 그 사람의 심리야.
근데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지. 허세 소비를 통해서 그 낮아진 자아존중감을 메꾸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다라고 첫 번째 본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본문 내용은 이게 다입니다. 자, 두 번째 본문 내용 갈게요. 마지막이에요. 자, 두 번째 본문 내용의 소제목을 보시면은 유행을 따르고 얻어낸 안도감이라고 해요. 아하, 안도감을 뭘로 통해서 얻었대? 유행을 따름으로써 안도감을 얻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소제목이 무슨 뜻일까? 대충 약간 예측은 가지만 우리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보자면은 이 두 번째 본문에서의 키워드는 바로 동조라는 키워드야. 동조. 자, 근데 동조라는 것이 뭐냐? 아시겠지만 동조라는 건 남의 주장에 자기 의견을 일치시키거나 보조를 맞추는 행위를 바로 동조라고 해요. 한마디로 줏대가 없다는 소리야. 쉽게 말해서. 줏대가 없다는 소리, 주체성이 없다는 소리지. 근데 이 동조라는 게 왜 문제냐면은 그게 한국 인간관계에서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해요. 물론 동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한국에서의 문제점은 뭐다? 사람들이 너무 쉽게 동조해. 줏대 없이. 제가 봤다 그러면 그래? 그럼 맞나보다. 여기 줏대가 없다는 소리야. 그게 너무 과하다는 소리지. 자, 그런데 이게 소비랑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런 한국인들의 동조 성향, 그 동조 행위는 어디에서도 나타난다? 소비 현장에서도 나타나. 근데 이게 무슨 뜻이겠니?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 좋아서, 자기가 정말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남들이 사니까 산다는 거야. 유행에 따른 소비를 한다는 거지. 그치? 그리고 그런 경향이 문제점인 이유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스스로 내적 기준에 따른 소비가 어렵다. 똑같은 얘기 계속 줏대가 없다는 소리지. 그치? 자기가 왜 필요한지, 이걸 왜 사야 되는지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게 바로 오늘날 한국인들의 문제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 보시면 특히 이런 동조가 쉽게 일어나는 현상은 어떤 사람들한테 나타나냐? 자아가 약한 사람들한테 이런 동조 소비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런 소비가 곧 뭘로 이루어진다? 과시 소비로 이루어진다. 허세를 부리려는 소비로 이어진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다. 내용 자체는 단순했죠? 네, 이렇게 소비에 대한 글들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자, 시험 한번 하시고요. 우리 2-1단원 사실적 읽기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뭐 2단원 다 끝나셔서 아시겠지만 왜 안 했던 분? 왜 안 했어요? 2단원 다 끝난 거 아니야? 지금 3단원 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를 나누는 셈이 있고 여기를 나누는 셈이 있어. 그래서 여기랑 이런 동시에 나가고 있는데 여기는 나갈지 모르겠어. 나는 지금 1, 2단원 다 나가고 지금 3-1단원 하고 있다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거 물어보거든요. 기출 문제집 2단원 3단원이 아니고 2단원. 나는 왜 3단원 그러니까 3단원 너 언제든 줄 수 있어요 문제는. 네.
근데 약간 뭐고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아직 모른다고 했죠. 혹시 진도를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결국 그랬어요? 근데 그거밖에 안 나왔어요? 수행평가를 했구나. 그러면은 이런 씨. 그럼 저거 2단원 다 안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다는 못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씨. 그러면은 일단 그럼 진도는 보여줬습니다. 일단 진도는 보여줬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 동안은 맞아 이제 문제 풀고 계시면 되는데 혹시 자세 표현이 이제 많이 풀었니? 어제는? 아직 많이 못 풀었고요. 중간중간 채점하면서 잘하겠네. 그럼 중간중간 문제 풀면서 약간 질문인 거 있으면 바로 말해주세요. 되도록이면 뭐 한 세트 풀고 채점하고 그렇게 해주세요. 별로구나. 뭐가 별로예요? 뭐가 별로예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알아서 하세요 그럼. 알겠지? 간섭하는 거 싫어하는구나. 아이고 미안해라. 현우님 질문 있니? 아직은 괜찮을까?